최근 양자 컴퓨팅 주식 시장, 정말 뜨겁다는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주만 해도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막 들썩였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퀀텀 컴퓨팅, QCI라는 회사를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가진 그 기술 잠재력, 이게 과연 현재 위험 요인들을 다 덮을 만큼 매력적인 건지 함께 따져보면서 당신이 이 복잡한 분야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그걸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 QCI처럼 뭐랄까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더 그렇죠. 맞아요. 단순히 그 재무제표 숫자만 봐서는 본질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기술 자체의 혁신성이라든지 시장이 얼마나 클 건지 또 경쟁은 어떤지 그리고 뭐 회사가 스스로도 알고 있는 위험 요소들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QCI의 그 기술적인 특징부터 시작해서 아주 냉정한 재무 현실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좀 균형 있게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난주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에너지부가 아이온큐를 우주 양자 협력 파트너로 지명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리게티 컴퓨팅은 공군 연구소에서 580만 달러 계약을 따냈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양자 컴퓨팅 분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훈풍이 불었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QCI는 자기들이 발표한 것도 없는데 주가가 무려 37%나 급등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그게 좀 특이점이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QCI를 보는 시장의 시각도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침 또 레이크 스트리트 캐피탈 마켓 애널리스트가 매수 등급이랑 24달러 목표 주가를 딱 제시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네,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죠. 사실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150% 폭등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최근에 이 가파른 상승세, 이건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확실히 그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개별 기업의 호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섹터 전체에 긍정적인 뉴스가 막 나올 때는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좋아지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관심이 확 쏠리기도 하거든요. 쏠림 현상 같은 거군요. 네, 특히 QCI처럼 변동성이 원래 큰 성장주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가 좋게 평가했다 이런 게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죠. 목표 주가 24달러, 이거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거니까 더 강력하게 사자 심리를 자극한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런 급등세가 항상 기업의 그 속 내재 가치 변화랑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걸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나 수급 요인 때문에 오른 걸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3,150%, 이 연간 상승률은 솔직히 정상적인 가치평가 범주를 좀 넘어선 약간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단기적인 급등 너머에 있는 회사의 진짜 모습, 그 본질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QCI가 내세우는 그 핵심 기술, 이게 뭔지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스스로를 비선형 양자 광학 및 통합 포토닉스 분야의 유일한 순수 프레이 상장 기업, 이렇게 소개하던데 솔직히 좀 어렵게 들려요. 이거 쉽게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죠. 핵심 키워드는 포토닉스하고 비선형 양자광학입니다. 포토닉스는 쉽게 말해서 빛의 알갱이, 광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보내는 기술이에요. 전자 대신 빛을 쓰는 거죠? 전자 대신 빛. 네, QCI는 이 포토닉스 기술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비선형 양자광학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인데 간단히 말하면 빛이 어떤 물질을 지날 때 좀 특별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상, 이걸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양자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거나 계산에 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방식 덕분에 QCI가 아주 중요한 차별점을 하나 갖게 돼요. 그 차별점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바로 상온 작동 가능성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들은 큐비트, 그러니까 양자 정보 단위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거의 절대 영도 가까운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엄청 큰 냉장고 같은 거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 냉각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복잡하고 에너지도 많이 먹죠.
그런데 QCI의 포토닉스 기반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상온에서도 돌릴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상온 작동이요? 와, 그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잠재력이 크죠. 그 복잡하고 비싼 극저온 냉각 시설이 필요 없다면 양적 컴퓨터 만드는 비용이나 운영 비용도 확 줄일 수 있을 거고 어디 설치하기도 훨씬 쉬워지겠네요. 이야, 이거 양적 컴퓨터의 접근성이나 확장성 면에서 엄청난 돌파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혹시 성능 면에서는 뭔가 좀 손해보는 건 아닐까요? 경쟁사들이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극저온 방식을 쓰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현재로서는 상온 작동 방식이 극저온 방식보다 큐비트 안정성이나 계산 오류율 같은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QCI가 풀어야 할 중요한 기술적 숙제 중 하나죠. 그러니까 극저온 방식은 성능이나 안정성은 좋은데 비용이랑 복잡성이 문제고 QCI가 하는 상온 포토닉스 방식은 비용이나 접근성은 좋을 수 있는데 아직 성능이나 안정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여기서 근데 핵심적인 통찰은 이겁니다. QCI의 기술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딱 구현된다면 양자 컴퓨팅을 특정 연구소나 아주 큰 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훨씬 넓은 영역으로 퍼뜨릴 수 있는 일종의 접근성 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비용이랑 복잡성을 확 낮춰서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접근성 혁명이라.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에너지 관리 효율화나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시뮬레이션, 금융 모델링, 복잡한 물류망 최적화, 심지어는 지금 암호는 다 풀어버릴 수 있다는 사이버 보안까지. 양자 컴퓨터의 잠재적인 응용 분야는 진짜 끝이 없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 공급망 최적화 같은 거, 지금 컴퓨터로는 계산하기 너무 복잡한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랑 재고 관리를 실시간으로 딱 해낼 수 있다면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나겠죠. 이 비밀병기 포토닉스 기술, 이런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잠재력은 분명히 매력적인데 현재 재무 상태는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좀 불안해요. 그래요? 2024년 한 해 전체 매출이 약 37만 3천 달러에 불과했어요. 우리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될까요? 네, 5억 원. 그런데 순손실은 무려 6,850만 달러, 약 9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잠깐만요. 연 매출이 5억 원인데 연간 손실이 900억 원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의 거의 180배가 넘는 돈을 손실로 기록했다는 건데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 특히 연구개발비나 운영비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회사 스스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NM 보고서를 보면 고객들이 아직 양자 컴퓨팅의 진짜 가치나 투자 대비 효과를 확신하지 못해서 큰 계약보다는 작은 규모의 탐색적인 계약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객들도 아직은 좀 지켜보는 단계군요. 네, 아직 시장 자체가 아주 초기 단계고 QCI 기술이 실제 상업적인 가치를 보여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시스템 판매보다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나 공동 연구 개발 아니면 잠재 고객들 교육 같은 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10만 달러던데 작년 같은 기간 21만 달러보다 오히려 줄었네요. 이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요? 근데 경영진은 2026년 이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속도를 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 나사에서 최대 40만 6천 달러 규모 하더급 계약을 따냈고 또 주요 미국 은행에서 양자 기술 쓴 사이버 보안 시스템 관련해서 33만 2천 달러 구매 주문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계약들이 뭔가 좀 의미 있는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그 애리조나 템피에 짓고 있다는 새 포토닉 칩 생산 시설 파운드리 여기에 기대가 큰 것 같던데요. 네, 그런 개별 계약들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특히 나사나 주요 은행 같은 좀 이름 있는 기관하고 계약했다는 건 기술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계약 규모 자체가 회사 전체 재무 구조를 확 바꿀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은 성공 사례?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애리조나 템피의 자체 칩 파운드리 건설, 이건 QCI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회사에 맡기지 않고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거니까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회사 쪽에서는 이 파운드리가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안에 본격 가동돼서 의미 있는 매출을 내는데 기여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생산 시설을 계획대로 잘 짓고 또 안정적인 수율로 칩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기술적, 운영적 도전 과제라는 건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렇군요. 개별 성과도 있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도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재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 평가는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익을 못 내거나 손실이 큰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보통 주가 수익 비율 PER 대신에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걸 보조지표를 쓰거든요. 네, PSR이요. 네, 현재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회사가 버는 매출 대비 시장에서 얼마나 높게 쳐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QCI의 경우 앞으로 1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한 선행 PSR이 무려 9,074배에 달합니다. 9,074배요. 잠시만요. 제가 숫자를 제대로 들어놓은가요? 9,000배가 넘는다고요? 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9,074배. 와, 다른 기술주들이랑 비교해도 이건 좀 비현실적인 숫자 아닌가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일반적인 성장주들 PSR이 보통 몇십 배, 아주 높게 평가받는 기업이라도 몇백 배 수준인 걸 생각하면 QCI의 PSR은 그야말로 성층권에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네, 같은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들하고 비교해도 독보적으로 높아요. 비유하자면 이제 막 씨앗을 심었는데 벌써 몇 년 뒤에 열릴 아주 희귀하고 비싼 열매 가격, 아니 그 이상을 미리 매겨놓은 셈이라고 할까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건 현재 QSC의 주가의 미래의 성공 가능성, 그것도 아주 엄청난 성공 가능성이 상당 부분, 어쩌면 좀 과도할 정도로 미리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이 QSC의 그 상온 작동 포토닉스라는 독특한 기술 방식이랑 순수 플레이라는 지위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죠. 와, 9,074배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네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겠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군요. 회사가 스스로 밝힌 위험 요인들도 있다고 하셨죠. SEC 제출 서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나요? 네. 모든 상장 기업은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데요. QSC 보고서에도 여러 위험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자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우리가 벌어들일 수익이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아,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불확실성? 네. 그리고 양자 컴퓨팅 시스템, 특히 우리가 개발 중인 포토닉스 기반 시스템의 설계, 개발, 대규모 생산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이며 우리는 이런 시스템에 안정적인 대규모 생산 경험이 없다는 점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애리조나 파운드리가 과연 성공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불확실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술적인 어려움이랑 비즈니스 모델의 불확실성이군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재무적인 위문도 빼놓을 수 없죠. 계속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해야 할 수도 있고, 이건 필연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즉 지분 희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 주주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또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니까 경쟁 기술이 갑자기 발전하거나 생각보다 개발 속도가 더디거나 시장에서 잘 안 받아주거나 하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위험도 존재하고요. 듣다 보니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데요. 과연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현재 우리가 쓰는 고전 컴퓨터를 압도하는 성능, 그 이른바 양자 우위, 이걸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 달성할 수는 있을지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보고서에는 바로 그 근본적인 불확실성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특정 문제 해결에서 기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실질적인 성능 우위를 보여주기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경제성이나 실용성 측면에서 그런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아,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니?
물론 SEC 제출 서류의 이런 경고 문구들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가능한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냥 다 나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소위 변호사들의 면피용 문구라고도 하죠. 네, 그런 면도 있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걸러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내용들이네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큰 불확실성이랑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QCI처럼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전인 개발 단계의 기술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런 내재된 위험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내가 이걸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꿈 같은 미래랑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크다는 점, 이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QCI라는 아주 흥미로운 양자 컴퓨팅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상원작동 포토닉스라는 혁신적인 기술적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성공한다면 양자 컴퓨팅의 대중화로 이끌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미미한 매출과 막대한 손실이라는 냉혹한 재무 현실, 또 9,000배가 넘는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기술 구현이나 사업화 과정에서의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들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시나요? QCI가 가진 잠재력이 과연 이러한 명백한 위험들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네, 새로운 기술, 특히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이런 파괴적 혁신 기술 분야의 투자를 평가할 때는 언제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부신 미래에 대한 약속과 현재의 불확실성, 그리고 차가운 재무지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기술을 마주했을 때 당신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이 오늘 저희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만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